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겨울밤이 길어질수록 부산의 밤은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눈 구경이 쉽지 않은 부산에서 다대포에는 빛과 함께 색다른 눈 내리는 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캄캄했던 낙조분수 일원에 빛으로 이루어진 새하얀 성이 등장합니다. 분수 주변을 따라 켜진 조명이 어둠을 밀어내며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빛터널을 따라 이어지는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2026년 병오년을 상징하는 말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조분수 광장부터 올해 새롭게 개장한 동측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빛거리는 도심 속 겨울밤 여백을 채웁니다. 매년 오긴 오는데 올 때마다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항상 만족하고요. 오늘도 이제 아들하고 처음으로 왔는데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보고 갑니다. 많이 훈훈해요. 구경 오서 해갖고 왔는데 막상 다대포하고 해수욕장을 해서 여기 또 빛축제 구경을 하니까 참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보기 너무 좋아요. 겨울철 눈 구경이 쉽지 않은 부산에서 낙조분수 광장의 첫눈 이벤트는 더욱 특별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저녁 인공눈이 흩날리며 오는 1월 31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정각마다 20분씩 이어집니다. 연말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도 빛으로 밤 풍경을 꾸미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장림항 분해치하와 감천 문화마을 등 관광지 5곳에 동화의 땅을 주제로 한 빛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조명을 넘어 밤을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긴 겨울밤을 밝혀주는 다대포 일원의 빛의 거리는 내년 3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서구 대저동에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흔히 접하기 힘든 영화를 이곳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방송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서부산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대저동에서 영화관에 가려면 강 건너 북구나 김해, 멀리 명지까지 가야 합니다. 명지 신도시를 제외한 강서구는 문화 불모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곳에 작은 영화관,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영상 음향 시설을 갖춘 85석 규모 모두 극장에서는 예술 독립 영화들이 상영되고 1인 미디어실에서는 유튜브 영상 촬영과 편집, 방송 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 제작 등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연령에 맞춘 연기와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화,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화, 영상 관련해서 배제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나. 서부산 지역은 문화 소외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센터는 을숙도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내년 1월 문을 여는 낙동 아트센터 등과 함께 서부산 문화 지도를 바꾸게 됩니다. 재밌는 서부산을 만드는 그 중심 앵커 시설이 되길 바라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 서부산 지역 주민들이 더 즐겁고 유익하고 또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는 영화의 전당이 운영을 맡습니다. 영화 상영과 교육 프로그램은 작은 영화의 전당처럼 꾸려집니다. 연기 수업이라든지 영화 만들기 수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계획이고요.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하는 다양한 영화들이 함께 제공될 계획이기 때문에 작은 영화의 전당이다. 센터는 내년 1월 17일까지 개관 영화제를 열고 22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무료 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개관 영화제 이후에는 일반 영화관 절반 수준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해운대 일원의 상습 교통난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수영 강변도로를 지나 원동 나들목까지 가는 도로는 평일에도 차량 흐름이 느립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수영 강변대로를 지나는 차량은 2만 2천 대로 혼잡이 극에 달합니다. 이 같은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된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2017년 계획 수립 후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광안대교 옛 해운대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까지 교량 276m와 아래 평면도로 284m 구간을 건설한 겁니다. 사업비만 4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접속도로 개통으로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 교차로 구간 이동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돼 수영 강변대로와 해운대로의 교통 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개통 후 수영 강변대로 통과 차량은 16,000대로 도로 혼잡도가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단축과 운행 비용 절감 효과로 연간 약 36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 초 만덕 센텀 간 대심도 고속도로가 뚫리면 교통 흐름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UTX가 금년에 드디어 그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해서 정말 BUTX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되면 가덕도 공항에서 우리 이 센텀까지 불과 27, 8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혁명이. 한편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지하 고속도로 센텀 진출입 구간 마무리 공사로 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주의 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 워케이션 공간이 부산 서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업무 공간을 넘어 지역 체류와 교류를 잇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쭉 뻗은 남항대교 옆으로 송도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로 향합니다. 부산 송도의 수욕장 인근 3층에 문을 연 공공 워케이션 센터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입니다. 서구의 지역에서 방문한 직장인과 대학생, 병원과 의료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 업무 공간과 함께 숙박과 관광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고 개소식을 열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업 네트워킹과 대학생 런케이션 등 기존 워케이션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외에 대학생과 그다음에 청년들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런케이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 의료관광 특구 서구의 장점을 살려서 의료와 기업이 같이 유연하게 공존하는 메디케이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간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휴앤커넥트도 매월 진행됩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이용자가 없는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입니다. 평일에도 희망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 공간을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구는 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체류를 이끌어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원도심에 트롤리 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를 달릴 관광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입될 차량은 트롤리형 버스. 공중 전기선과 연결해가는 트롤리 버스가 아닌 외형만 바꾼 관광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경북 안동 등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30인승 크기로
대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고지대 삼복도로나 이면도로를 달려야 해 크기가 작습니다. 이 버스 도입은 시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원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호들이 많습니다. 노포 맛집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로컬 시장이라든지 또 관광지들. 이제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좀 이렇게 해외나 국내 관광객을 이렇게 깊숙하게 지역에 유입을 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버스의 주요 경유지는 동구 차이나타운과 중구 비프광장, 자갈치 시장, 그리고 서구의 송도해수욕장과 영도구의 흰여울마을 태종대 등입니다. 또 삼복도로의 전망 명소와 북항 크루즈터미널도 정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티투어 버스와 노선이 겹치는 곳이 많고 다른 지자체 사례처럼 적자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노선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조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충분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부산이 진정한 관광 도시로 가는데 이 어떤 트롤리버스 투입이 특히 우리 원도심에 이런 필요한 하나의 좋은 장점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범 운행 등을 거쳐 본격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방공항으로는 역대 첫 번째 기록인데요.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일 기준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976년 개항 이후 최대치,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으로는 처음입니다. 기념식에서는 1,000만 번째 도착 승객에게 항공권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김해공항은 중앙아시아 직항 노선을 신설해 현재 42개 도시를 주당 1,546편 운항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18년 내항기 승객 포함 1,000만 명을 돌파한 것과 달리 올해 순수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해공항이 부울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시아 국제교류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성과이자 쾌거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항 인프라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공항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에서 도착 후 수화물을 찾는 데는 7분 50초가 걸려 6개 거점 공항 중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차 수용 규모는 5,336대로 김해공항보다 5분의 1 규모인 청주공항보다도 적어 공항 주변 불법 주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항 접근 교통도 부족해 도시철도는 1개 노선, 버스는 13개 노선에 불과하고 부산역까지는 최소 2번 환승해야 해 관문공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김해공항은 지난 12일부터 오전 피크 시간대 제2출국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관과 출입국, 검역 업무 인력을 확충해 운영 시간을 늘려 이용객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공동오 시장 현대화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오 시장이 생긴 지 무려 반세기 만의 일입니다.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대체 위판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에 축포가 터졌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공식 축포입니다. 공동어 시장이 탄생한 1973년 이후 반세기 만의 일입니다. 묵은 때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화돼서 작업 공간과 동선 문제, 또 안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된 결과가 오늘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엔 국시비 등 2,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약 6만 2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짓습니다. 기존의 야외 위판장은 밀폐형 저온 위판장으로 바꿉니다. 또 자동 선별기 등 물류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그러면 갓 잡은 선어를 저온에서 빠른 시간에 처리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대체 위판장 확보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시장은 임시 위판장 외에 철제 주차장을 대체 위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어획물이 지금 현재 생산이 되는 이 어획물이 부산 내에서 다 위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위판의 어떤 한계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물해서 부산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체 위판장 마련은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는 위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사를 비수기를 중심으로 47개월간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29년 말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부산 공동 어시장은 국내 최대 선어 위판장으로서의 위용을 다시 한번 대내외 가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 이동에 행정과 문화, 복지가 한데 모인 복합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가까워진 행정 서비스와 넓어진 생활 공간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계단은 극장처럼 층층으로 이어집니다. 용호 이동 복합청사의 중심 공간인 마주친 공간입니다. 3층과 4층을 잇는 이곳은 머무르고 쉬고 함께 보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기존의 노후한 동주민센터를 대신해 행정과 문화, 주민 편의 기능을 한 곳에 담은 용호 이동 복합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 민원실이 들어섰고 위층에는 주민회의실과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2층 작은 도서관은 스터디 카페 형태를 결합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가까워지고 편리해졌다고 말합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 용도로 다 이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아무래도 출입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청사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모이고 쉬는 동네 사랑방 역할도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을 행정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 중심의 생활 거점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지은 지 50년 된 기존 동사는 앞으로 예비군 동대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낡은 건물을 벗고 새 옷을 입은 용호 이동. 복합청사는 동네 일상을 잇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민공원에 독립운동기념관이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착공식을 갖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이 들어설 곳은 시민공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시민사랑채를 세단장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연면적 2,300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1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18일 사업 현장에서 보훈단체와 시민학생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제2의 수도의 항도 이 부산에서 독립기념관이 이렇게 개장되는 것은 이건 비단 부산 시민의 영광이 아니라 전 국민의 함께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은 추모 공간을 비롯해 상설 기획 전시관과 체험 교육 공간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 등으로 꾸며집니다. 개관 목표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이를 위해 전시 설계와 콘텐츠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미 독립선언서와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 602점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전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기념관을 역사문화 상징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출입이 제한됐던 은행 금고 공간이 시민에게 열린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4개의 금고는 각기 다른 주제를 품고 과거의 기록과 오늘의 예술을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갑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본관 지하. 한때 화폐와 금괴를 보관하던 은행 금고가 지금은 관람객이 드나드는 전시 공간이 됐습니다. 과거 금융시설이었던 금고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역사와 현대예술을 함께 보여주는 투어형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1963년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로 세워졌을 당시 4개의 금고로 구성된 금고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금고마다 성격도 다릅니다. 만원권 지폐가 보관되던 1호 금고에는 부산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현재와 미래의 시선을 담았습니다. 동전과 금괴가 있던 공간에는 은행의 기록 사진과 금괴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 놓였고 폐기된 물건과 사인물은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장 원형에 가까운 4호 금고에서는 옛 한국은행 건축과 공간의 역사를 소개하는 투어 영상도 상영됩니다. 12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현판도 특별 공개됩니다. 1960년대부터 50년 동안 사용된 이 현판은 보존을 위해 영인본으로 전시됩니다. 닫혀있던 공간은 이제 보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금고 커넥티드 전시는 내년 3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1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아침과 밤에는 영하권 한파가 있으니 건강관리를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 겹겹이 입는 옷차림과 따뜻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